예, 국회 상업용 수소 충전소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국회 안에 이렇게 충전소가 구축된 건 세계 최초입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녁에 먼 길 오셨다고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정부가 국회 안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했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수소차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에 전기를 공급하고 일반 휘발유차에 어떤 가스를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소가스를 넣어야 되거든요. 예. 글자 그대로 수소 충전소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번에 강릉에서 폭발 사고도 그렇고 수소가 너무 위험하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위험한 걸 우리 집 근처에 놓기 싫다. 결국 그렇게 안전하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한다면 국회에다 한번 놔라. 그런 어떤 여론들도 많았고요. 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안전성이 보장이 되고 모든 모범이 되는 국회에다가 충전소를 설치를 해서 예. 상용화의 첫걸음을 띄겠다. 이런 의미로 아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수소차가 이 전기차와 비교가 된다는데 수소차와 전기차는 어떤 부분이 다른 건가요? 일단은 전기로 구동해서 차가 가는 건 똑같습니다. 예. 단 전기차는 배터리가 탑재돼 있고 예. 충전을 통해 가지고 배터리를 가득 채운 다음에 배터리가 완전 소모되면 다시 충전을 해야 되죠. 예. 그런데 한번 충전하는데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보통 최근 나온 차량 같은 경우 40분에서 1시간가량 걸리고요. 예. 완속 충전은 6시간에서 10시간 이상 걸리는 단점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일충전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많이 실어야 되니까 예. 차체 무게가 워낙 무거워진다. 결국 중장거리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장단점이 좀 있는 것이고요. 수소 전기차는 한 번 충전하는데 실제 3에서 5분 정도, 길어야 6분 미만의 짧은 시간이면 충전이 되는데 수소를 싣고 다니다가 운행하면서 산소하고 결합시켜서 전기를 즉석에서 생성을 합니다. 예. 만들어낸 전기로 모터를 구동하기 때문에 수소 전기차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소 충전에 6분이면 언제든 계속 전기를 생산해 쓸 수 있으니까 전기차의 단점인 충전 시간이 길어진다는 게 극복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중장거리에 유리하다는 거죠. 한 번 충전하면은 주행거리가 600km 이상 되기 때문에 예. 최근에 출시된 대부분의 전기차가 많아야 300~400km 내외거든요. 예. 그런데 비해서는 일충전 주행거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멀고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가지고 인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전기차는 그냥 일반 차 지금 주유하듯이 한 네네. 5분 정도면 충분히 주유를 해서 600km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소리죠. 예, 일반 주유소에서 충전한 것과 동일한데 단지 주유소마다 우리가 휘발유나 경유를 넣을 때면은 예. 이 주입기가 여러 개 있죠. 예, 예. 근데 현재는 수소차가 그렇게 많이 보급돼 있지 않다 보니까 충전소당 한 개 아니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한 대 6분 집어넣고 다음번 압력을 올릴 때까지 한 10분 정도 내외가 더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것들은 예. 보급이 되면서 충전기 개수가 늘어나면은 예. 훨씬 단축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 전기차보다는 일단은 획기적으로 충전 시간이 짧다 이게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에서도 좀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수소 전기차로 또 출퇴근을 한다고 하고 어떤 지원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 겁니까, 정부가? 일단은 인프라 구축에서는 일개 기업체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기차, 수소 전기차를 개발은 어떤 메이커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 보급에 힘써야 되는데 일단 초창기에 보급 대수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일단 차량 가격이 정상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7천만 원이 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중형 SUV 모델인데 4천만 원에서 3,500만 원대 일반 차를 구매하던 게 2배가량 되지 않습니까? 예. 결국 환경부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지자체에서 1,500에서 지자체별로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절반 정도를 국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각종 세제 혜택과 고속도로 통행료 절반, 주유소나 아니면은 주차 공간 같은 데도 50% 할인을 해주고 있고 인프라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나서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 설립이나 이런 데 대해서 한 번 충전소 만드는 데가 30억 정도가 들거든요. 30억이요? 예, 절반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요. 예.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대전에도 충전소가 있습니다만 하루 손님이 예. 5명도 없고 결국 하루 매출이라고 말하는 게 5번 충전에 20만 원 내외다 보니까 예. 관리하는 인력들에 대한 어떤 인건비 포션이나 이런 적자분이 연간 2억 정도 발생을 해요. 결국 인프라 확대와 산업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길 다닐 때 사실 수소 충전소 한 번도 못 본 듯합니다. 네. 이게 정말 설치가 이게 돈 문제 말고 어려운 또 다른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겁니까?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각종 규제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냐면 일단 수소가 고압 탱크고 폭발의 위험성이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일단 학교나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2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사무실에서도 5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결국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어디 산골에다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이렇게 한번 좁은 이게 곳에서요. 어쨌든 충전을 하려면 거기까지 차를 또 가야 가서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이 되는 게 문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그 영상에 보신 것처럼 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셀프로 택시기사가 직접 충전하는 모습을 아마 봤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고압 가스 관리 기사가 24시간 상주를 해야 돼요. 예. 그게 다 인건비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지진이 훨씬 많고 안전에 민감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 LPG 충전소, 주유소, 수소 충전소를 같은 공간 안에 충분히 둘 수 있도록 규제가 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들이 혼용으로 복합 스테이션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 부지 매입부터 오히려 전체 30억 중에 절반가량이 부지 매입비로 들어가는 이런 좀 배보다 배꼽이 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 교수님께서 이제 정부 지원금, 그러니까 차를 저희 국민들이 살 때 지원금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전기차에도 지원금이 있잖아요. 전기차와 수소차의 지원금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 전기차 보급에 정부가 힘쓸 때는 최대 예. 2,300만 원까지 전기차 보급에다가 지원금을 줬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좀 찝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 환경부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일정하다 보니까 이제는 수소 전기차에 대한 국가적인 경쟁력을 위해서 보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3,550에서 춘천 같은 경우 4,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수소 전기차의 7천만 원 중반대 차량을 3,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줘서 일반 국민들이 넥소라는 모델은 투싼보다 크고 중형 SUV 모델인데 3천만 원대면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전기차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아. 2,300만 원 주던 걸 최근에 1,600만 원밖에 지원 안 해주다 보니까 예. 소형 전기차 SUV 같은 경우에 5,600만 원 차량 가격이 구매가 4천만 원이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기차는 충전소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보급이 되고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됐거든요. 이럴 때도 계속 푸시를 해서 생태계가 안정되도록 하고 실제 별도 예산을 통해 가지고 수소 전기차에 보급을 하는 게 정책으로서는 올바른 정책이거든요. 이걸 나눠먹기식으로 일정 금액을 가지고 여기저기 쪼개서 쓴다라는 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중뛰게 전체가 안정화되지 못한 우려가 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수소 전기차를 사려고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몇 천만 원을 주고 또 차를 새로 사게 되는 셈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뭐 가족들도 타야 되고 하니까 안정성이 중요한데 네네. 그렇다면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유수의 자동차 업체들 네네. 수소 전기차 개발을 좀 시도하다가 뭐 접은 곳도 있다고 하고 이게 개발이 네네. 많이 어려운 겁니까? 실제 이제 최근에 뭐 유로 6 같은 여러 가지 환경 기준 때문에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 예. 자동차를. 근데 전기차는 문턱이 좀 좁아요.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폭스바겐 사태 이후에도 바로 전기차를 출시를 했는데 예. 수소 전기차는 우리나라가 2013년에 iX 투싼 가지고 첫 모델을 발표를 했고요. 예. 2018년에 넥소를 출시를 했지만 실제 연구는 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5년 거의 20년 가까운 기간이 흘러서 완성차를 내놨다는 얘기거든요. 예.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완성된 99%의 독자 기술을 가진 건 일본과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수소차 출시를 예측은 합니다만 본인들이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연도를 명확히 얘기를 못하고 조만간 우리도 수소 전기차를 만들겠다. 이런 어떤 어나운스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99%의 독자 기술을 일본과 우리나라만 가졌다고 좀 짚어주셨는데 네네네네.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내 수소 전기차의 기술 경쟁력은 세계에서 거의 탑 순위라고 예, 탑 순위라고 볼 수 있고요.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시켜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망만 예. 우리가 고어텍스사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예. 내년이면 그것도 국산화된다고 하거든요. 아. 물론 일본 미라이 같은 경우는 그 백금 촉매를 뭐 17g만 사용하고 우리나라는 55g을 사용하니까 예. 뭐 3배 이상 많이 쓰고 있죠. 이런 것들의 기술 격차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차를 완성해서 만드는 데는 큰 문제 없이 100% 국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수소 전기차 요 분야만은 세계적인 탑 클래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단지 일본이나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 사회, 수소 에너지 전체 시스템에서는 다소 뒤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기술력은 이제 세계 최고라고 보고 네.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면 또 우리나라가 또 그 부분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겠군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예. 충전소에 있는 각종 장비나 시설이 독일이나 미국 기술이 아직 많이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전 사업에 대한 어떤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에 정부의 어떤 막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이제 세계 시장으로 좀 확산을 하려면 네. 보급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실제 뭐 정부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기술은 이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문 대통령 프랑스 방문 때도 넥소에 대한 차량의 수출 계약도 하고요. 유럽에서도 기술 제휴 요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가지고 전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참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네.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